아직도 동네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좀 직설적입니다. 아직도 동네에서 변변치 않은 중년 여성들에게 휘둘리며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보죠. 우리는 한창 바쁘게 일하며 살던 시절엔 연애나 관계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딱히 눈길이 가는 사람이 없거나 만나도 지치기만 한 적이 많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더 쉽고 더 매력적이며 잘 관리된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내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연애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넘어서 진짜 매력적인 중년 여성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와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아직도 동네에서 변변치 않은 중년 여성들에게 휘둘리고 계신가요? 조금 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온 여성들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실망만 남았던 적 많으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도 내게 진정한 가치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존감만 깎아내리는 사람. 연애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만 노력하는 관계. 그러면서도 이만하면 됐지 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했던 지난 날들. 이제 이런 연애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세상에는요, 정말 잘 관리된 매력적이고 예쁜 중년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만남에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연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매력적인 중년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와인바와 프라이빗 클럽이에요. 이곳은 특히 세련된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와인 테이스팅 이벤트나 와인 전문 바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기도 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인연을 만들기 좋아요. 두 번째, 취미 모임입니다. 등산 클럽, 요리 강좌, 클래식 음악 동호회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과 취미가 맞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런 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중년층을 위한 전문 데이팅 앱이에요. 요즘에는 40에서 60대 연령층을 위한 데이팅 플랫폼도 많아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필을 잘 관리하고 첫 대화를 매력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문화센터나 강연장입니다. 도시의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세미나나 강연이 열리는데요. 이런 곳에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지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북클럽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여행 그룹이나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단기 해외여행 그룹이나 쿠킹 클래스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사람들의 경계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장소를 찾았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어필하느냐예요. 우선 첫인상이 중요해요. 잘 관리된 중년 여성들은 자신만큼 관리된 남성을 원합니다. 외모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꼭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으세요. 말투와 태도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야 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매력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청하는 태도예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들어주는 능력은 중년 여성들에게 큰 호감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대화로 시작하면 상대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연애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애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매력적이고 잘 관리된 사람들을 만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만날 자격이 있고 그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자기 매력을 제대로 객관화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자기 객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면 그 만남이 제대로 이어질 수 없겠죠. 그런데 자기 객관화라는 말, 사실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있을까?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때때로 타인의 칭찬이나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스스로를 잘못 평가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너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하면 그렇지, 나 괜찮은 거야 하며 안심해요. 과거에 연애를 잘했던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도 그 시절처럼 통할 거라 착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런 평가들은 현실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기 위해 좋은 말만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연애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려면 우선 3가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외모, 나의 외모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성격, 나는 어떤 성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약점은 무엇인가? 행동, 나의 말투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먼저 외모부터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연애에서 외모는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델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관리된 외모예요.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건강해 보이는 피부,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첫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성격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소통이 약하다면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말투는 긍정적인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나요? 아니면 어딘가 소극적으로 보이나요?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 지금 나의 매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키갈 가능한 사람인가? 여기서 조금 더 직설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키스 갈기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연애 시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끌림이 없다면 관계가 연애로 발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통해 나의 매력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호감을 느낄 만한 이성이 얼마나 있나요? 내가 새로운 모임에 갔을 때 이성의 관심을 끌었던 경험이 있나요?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면 나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모습이 지금 최선인가? 내가 호감을 줄 만한 모습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되 비판적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피드백 듣기. 친구나 가족처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이 질문은 듣기에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호감을 느끼는 이성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비교해 보면서 나와 비슷하거나 더 매력적인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기준을 내가 충족할 수 있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는 내가 부족한 부분만을 보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과정이에요.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럼 운동을 시작하세요.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느껴지나요?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모든 변화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나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매력을 통해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기 객관화를 통해 더 나은 연애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셨죠? 이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자기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자기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중년 연애 시장에서는 관리된 외모와 태도가 매력의 기본으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중년의 멋진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첫인상은 관계의 5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는 외모 관리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남성들도 자신을 관리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외모 관리를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중년이 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나 탄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매일 간단한 스킨케어를 실천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보습 크림만 잘 챙겨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면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면도 후 보습에 신경 써야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인상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패션에서 중요한 건 깔끔함과 세련됨입니다. 무조건 비싼 옷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핏과 색상을 선택하세요. 중년 남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은 깔끔한 셔츠, 슬랙스, 그리고 잘 맞는 재킷이에요. 헤어스타일은 얼굴 이미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너무 젊어 보이려고 무리한 스타일링은 피하고 자연스럽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특히 이발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관리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가 첫인상을 만든다면 생활 습관은 두 번째 인상을 좌우합니다. 중년 연애 시장에서는 상대가 여러분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죠.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중년의 매력은 건강에서 나옵니다. 꾸준한 운동은 단순히 외모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와 자신감을 끌어올려 줍니다. 주 3에서 4회 정도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추천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있어요. 운동은 몸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활력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자기 개발로 내면의 깊이를 더하기. 매력적인 중년 남성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풍부함을 느끼게 합니다.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문화체험 같은 활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태도 가지기. 연애에서 중요한 건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태도입니다. 조급하거나 불안한 태도는 상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유롭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면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기관리를 통해 기본적인 외모와 태도를 갖췄다면 이제는 중년의 특별함을 어필할 차례입니다. 중년 남성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은 바로 경험과 깊이에서 나옵니다. 중년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매력은 자신감이에요. 여기서 자신감은 과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다 는 느낌을 주면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배려심 깊은 대화법. 중년 여성들은 단순히 외모나 겉모습뿐 아니라 대화 속에서 배려심을 느끼는 상대에게 끌립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대한 공감과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랬군요. 제가 봐도 정말 힘든 일이었겠어요. 라는 짧은 말만으로도 큰 공감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관리의 목표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중년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여러분이 만나는 여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매력적인 중년으로 거듭날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어디서 어떻게 매력적인 인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났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매력적인 중년 여성들은 단순히 길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부분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환경에 있죠. 오늘은 그런 여성들을 만나기 좋은 장소와 그곳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년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곳일 수도 있고 조금 낯선 환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장소를 추천드릴게요. 와인바는 매력적인 중년 여성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분위기를 즐기고 고급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와인을 잘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와인에 대해 배우려는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잘 관리된 중년 여성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등산 클럽, 요가 교실, 플라워 클래스, 클래식 음악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성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요. 취미 모임의 장점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화의 시작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더 찾아보자면 요즘에는 40에서 60대를 위한 데이팅 플랫폼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플랫폼의 장점은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필 작성과 첫인사예요. 프로필은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작성하세요. 첫 메시지는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도시의 문화센터나 전문 강연회에서는 자기 개발을 좋아하고 지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의 시작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곳에서 매력을 어필하는 법. 이제 장소를 알았으니 중요한 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어디에서든 자신감 있는 태도가 가장 큰 매력입니다. 시선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긴장된다면 호흡을 천천히 하고 상대의 반응에 집중하세요.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공감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외모는 기본적인 청결과 단정함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첫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친밀해지려 하지 마세요. 한 번의 만남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거나 부담을 주는 건 피하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가식적이거나 과장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세요.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매력적인 중년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그곳에서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만난 인연을 어떻게 더욱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중년 연애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여성을 만난 이후 어떻게 연애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상대를 매료시키는 기술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년 연애에서는 단순히 첫인상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깊이, 성숙함, 그리고 안정감이 상대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중년 연애의 성공을 위한 핵심 기술을 단계별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중년 연애에서 여러분이 어떤 매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상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 여성들은 단순한 칭찬이나 가벼운 말로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한동안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네요.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유지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겠어요?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실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이런 공감의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작은 배려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상대가 추워 보인다면 추우시면 이 자리에 앉으세요. 바람이 덜 들어요. 상대가 물을 다 마셨다면 물 더 가져다 드릴까요? 이런 사소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큰 배려로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대화는 중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대화가 잘 통하면 상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겁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집니다. 가벼운 유머는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등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등산하면 항상 내려올 때 체력이 바닥나서 하산할 때 굴러 내려올 뻔한 적도 있어요. 이런 가벼운 농담은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고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반응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네요.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대화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진솔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 상대가 여행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여행 얘기를 들으니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세요?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상대의 관심사에 맞추면 상대는 더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중년의 매력은 외모나 화려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 남성만이 가진 성숙함과 안정감이 상대를 끌어들이는 핵심이에요. 리더십은 강압적이거나 과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부드럽게 이끄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찾아본 작은 카페에 가볼까요? 분위기가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는 이런 제안을 통해 여러분이 세심하게 계획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중년 여성들은 조급한 사람보다는 여유 있고 안정감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상대가 천천히 마음을 열도록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상대에게 한 말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세요. 이런 작은 신뢰가 쌓이면 상대는 여러분을 믿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중년 연애에서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단순히 흥미를 느껴서 접근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챕니다. 적당한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중년 연애는 단순히 설렘이나 로맨스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도 매력적인 연애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한 요정도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매력을 발휘하는 기술을 배우셨다면 이제는 중년 연애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중년 연애는 젊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설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죠. 오늘은 중년 연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되면 연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나이에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중년이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이 쌓이죠. 이 경험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숙한 매력과 지혜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점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도전적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작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은 대부분 그렇다, 일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중년 연애는 단순히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단순히 연애 상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죠. 중년 연애는 젊을 때처럼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나누는 깊이 있는 만남이에요.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며 관계의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연애는 감정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중년은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많은 시기죠. 그런 목표를 함께 응원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연애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연애는 단순히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연애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연애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관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연애는 일상에 활력을 더합니다. 데이트를 준비하고 상대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쌓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도 훨씬 생동감 넘치게 변합니다. 연애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시작할게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 천천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연애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중년 연애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 보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